네, 일단 뭐 어제에 이어서 금요일도 북한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양시장은 전부 다 조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조금 다른 듯한 그런 흐름들이죠. 자, 일단 미국 금융시장은 4일 노동절을 맞아서 휴장을 했습니다. 뭐 미국장이 아마도 북한 리스크 때문에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했던 분들은 무난히 넘어가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어제 국내 증시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여파 때문에 1%대 하락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양 시장 모두 개인의 매도가 거센 가운데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저가 매수가 추가 하락을 방어를 하면서 장 초반에 낙폭을 만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거의 절반 이상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직전에는 북한의 ICBM이 북태평양 추가 도발 가능성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축소로 다시 낙폭을 늘려가면서 2320선에서 어제는 마감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했었죠. 은행, 통신업종, 의료종밀 뭐 이런 부분들이 낙폭이 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8일 거래일 만에 하락 어저께 마감을 했죠. 북한 리스크 부각으로 방산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금일 증시를 전망을 하건대 북한의 6차 핵실험 성공 소식에 장 초반 크게 하락을 했지만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개선되는 등 한국의 수출 선행 지표들이 양호한 가운데 관련 종목들에 대한 양호한 수급 흐름으로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현재 증권사 쪽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점차 안정을 찾아갈지는 미국과 중국의 반응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가운데 노동절 트럼프 기념사하고 한미 FTA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투자심리 악화 가능성은 여전히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죠. 휴장 이후에 미 증시의 안정을 확인 후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금일시장 어제에 대한 급락으로 아침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다 눌러버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죠. 걱정했던 외국인의 자금 이탈적인 부분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인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들이댄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미장이 열리지 않았고요. 유럽 증시나 해외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우리나라 증시의 아침 반짝 반등을 일으킨 요인으로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말이 요즘 장세에 대해서 설명하기 가장 적절한 게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는 미국발 관련 불안감에 코가 깨지고 가까운 요 위에는 위태한 인물이 계속적으로 나는 살아있다라고 외치면서 사부작거리고 있죠. 그렇게 우리나라 증시는 또 한 번 코가 깨지는 그러한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북한의 도발 때보다 이번 도발은 상대적으로 조금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가운데 현 주식 장세에서의 변동성 또한 굉장히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장중 윗꼬리를 그리는 것은 예사죠. 어떤 파동이 나오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시장이 위축되어 가고 있고요. 예상치 못하는 김정은의 도발로 잠재적인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부각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금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반등적인 부분들이 나왔지만 바로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이죠. 여전히 리스크는 안고 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기가 힘든 장세에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포탈에서도 이러한 장세에 대해서 푸념과 불안감 그리고 공포감만을 부각시키며 개인 투자자들의 마인드를 굉장히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죠.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가치준이 성장준이 떠들어댔던 종목들이 힘없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결국 우리나라 주식판은 역시나 수급과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가치주를 떠들어댈 거면 지금보다 시장이 30%는 더 빠져야 가능한 이야기겠죠. 이런 장세에서 보다 성장할 수 있는 성장주는 없습니다. 지금은 철저히 개별주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오르비텍이 원전 해체 관련해서 상한가를 갔던 이유, 비덴트, 금일은 중국의 비트코인 규제로 급락을 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비덴트가 정부의 강력한 비트코인 관련 의지를 보였음에도 어제 같은 상승을 보여줬던 이유, 지난 금요일에 이슈가 들어왔던 행남 생활건강이 어제 그런 급등을 보였던 이유, 전부 다가 개별주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상승이었습니다. 어차피 상승장이 아닌 하락장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락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물음에 저는 여전히 개인 투자자가 아직 비벼댈 수 있는 곳은 개별 재료주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관자의 입장에서 시장을 구경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식판에서 계속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지금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 철저하게 트렌드적인 종목들을 구성하셔야 될 겁니다.